국민주하면 또 삼성전자잖아요. 아, 그렇죠. 삼성전자는 작년도 안 좋고 네. 올해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어떻게 네네. 보세요? 제가 삼성전자가, 네. 삼성전자가 2007년도 어떻게 보니까, 그때 뭐 지금 현재 이렇게 액면분할 한 가격으로 보면 8,000원대에 있던 게 지금 뭐 9만 원대까지 한번 올라간 거잖아요. 2007년도 보면 거의 한 15년 만에 10배가 올랐어요. 예. 10배가 오르고. 근데 주가라는 게 이게 계속 그래도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못 버티는 거죠. 이거 지금 보면 2008년도에 또 보면 12만원, 아니, 2만원 하던 게 2만원에서 2008년도부터 12년도까지 2만원에서 한 3만원대까지 올랐어요. 3만원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2013년도, 16년도 동안 3, 4년 동안 횡보했어요. 횡보를 하고. 3년 동안요? 네, 3, 4년. 네. 와, 그랬구나. 횡보를 하고, 그리고 2017년부터 다시 17년도에 한 5만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횡보하고 거기 또 따블이 간 거죠. 그리고 또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또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년도에 96,000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21년 초반에 96,000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번 이렇게 딱 이렇게 급등하고, 그 다음에 또 횡보, 2, 3년 횡보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물론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 때는 진짜 급하게 한번 올라가고 또 몇 년 쉬고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회사는 성장하는 건 분명하고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분명하고, 어쨌든 작년에 급하게 이익 성장단 대비 100% 수익이 났으니까 100% 수익이 났으니까 또 이익이 따라줄 때까지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반도체 가격이 이제 비메모리가 좀 시스템 반도체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이게 호환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메모리랑 메모리랑 같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공급이 안 따라주니까 메모리도 같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최근에는 좀 다운되다 보니까 그러나 공급으로 조절해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반기에는 이제 뭐 비메모리 쪽이 정산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정산한 업체들이 이제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은 뭐 수요가 이제 다른 것들 많이 쓰이겠죠. 그러면 이제 뭐 반도체 수요들이 더 늘어나다 보면 뭐 전자제품, 뭐 자동차 모든 것들이 뭐 이제 많이 쓰이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익은 더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런 주식은 주가에 일희일비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뭐 지금 같은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뭐 분할 매수하는 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는 게 좋고, 또 월급 받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 모으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기존에 고점에 사신 분들은 뭐 현금 쓰시면 그냥 버티셔야죠. 버티시면 조금 전에 이렇게 해서 이 회사는 계속 성장하는 거는 분명하니까. 그리고 뭐 그래서 저는 일단 너무 지금 주가 빠졌다고 상심하지 마시고 차트상으로도 대입해 보면 이제 저번에 한 7만 원 살짝 깼다가 이제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뭐 7만 원대 이렇게 있지만은 이렇게 뭐 외바닥이니까 항상 지금 쌍바닥 하면 오는 자리로 보고 저점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요즘에 좀 이슈인 LG 에너지 솔루션, 네네. 이것도 한번 네. 대표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저도 LG 에너지 솔루션 뭐 상장 들어가서 좀 청약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게 난 정말 이게 안 좋은 것 같아. 청약을 받았지만 이게 너무 시중에 자금을 엄청 빨아들이잖아요. 네. 100조. 어쨌든 공모만 15조고. 그럼 또 이게 만약에 내일 이제 상장을 하면 또 이거 살려고 또 들어오는 자금만 해도 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따상 가면은 15조 물량 중에 얼마도 반 풀리고 또 몇 조가 빨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뭐 반만 팔렸다 그래도 또 15조가 사야 되잖아. 내 같은 사람 사서 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 팔 거를 대부분 사람들은 또 살려고, 못 산 사람들은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물론 또 이것도 사야 되는 또 이유가 있는 거고, 지수 관련 편입이 되고, 코스피 200 편입되고, 또 뭐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물량들이 많은 거죠. 그럼 다른 주식들 팔아서 또 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수급에는 좀 별로 부정적인 거죠. 저는 하여튼 상이든 그냥 상이든 일단 그날 뭐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뭐 사실 나는
따상이 170조 되더라고요. 아. 따상 안 되면 배가 한 50조 되는데, 이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저는 좀 의문스럽긴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섹터들이 지금 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만 또 도약청정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은 있고, 그리고 또 저는 이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앞으로 수요가 엄청 늘어날 것 같아요. 오늘 신문에 보면, 이제 배터리를 교체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어디인지. 어느 나라에서, 중국인가 보다. 중국에서 배터리를 이제 주유소처럼 교체를 하는 걸 하겠다는 거. 그러면 이제. 충전을 하는 게 아니고. 충전하는 게 이제 교체를, 그러면 이제 그럼 무슨 차에다 적용을 한다 했는데 차가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실은 신차에서 적용을 하겠다고 했더라고. 그러면 이제 교체하려면 이제 교체할 배터리가 더 많이 있어야 될 거고. 또 그거 하려면 충전소 같은 그런 주유소 같은 이제 공간이 있어야 될 거고.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또 우선이 돼야 되는 게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수요는 더 늘어날 거는 같아요. 왜냐면 이제 교체한다고 하면 2배가 필요해요. 여기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보유하고 있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그런 이제 이점은 있는데, 그러나 이제 배터리라는 게 새로운 것들이 자꾸 나오고 경쟁이 치열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미국, 일본 등등 이게 물론 이게 장치 산업이긴 하지만은 그 장치들을 계속 여기만 하는 게 더 있는 거고 그 기술도 계속 변화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LG 엔솔이 기술적인 독보와 또 연구 개발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제 경쟁이 치열한 산업은 별로 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미래로 봤을 때 막 전기차, 배터리 그 산업적으로는 좋은데. 좋은데 이게 나만의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완전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게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계속 좋은 것들 일본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 미국.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게 독보적인 기술이냐. 거기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장치 산업의 장점은 있어요. 이거 하려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입돼야 되고 여기에 대한 그거에 대한 걸 반영이 좀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또 그 가운데서 경쟁자들이 많은 치킨 게임도 벌어질 수 그렇죠. 있는 치킨 게임도 벌어지고 가격 특히 중국 애들은 특히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이제 저도 사업으로서 사업으로서 왜 제가 한참 사업을 하면서 제가 사업이 잘 되니까 네. 바로 온라인에서 대박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한 3개월 만에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후죽순으로 이게 만약에 잘 나가면 가만히 냅두지를 않는 거야. 그러면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그러면 그때 뭐 하냐면 다 가격으로 치고 들어가요. 날 잡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내가 알기로는 수백 개 업체가 죽어 나왔어. 12여 년 동안. 다 망했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나마 선점을 했으니까 가격이 좀 비싸게 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거의 할인을 엄청나게 하는 거야. 그냥 지살 깎아먹게. 나를 죽이려고.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지 않는 기업은 저는 그러나 이 배터리 사업은 계속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산업이다. 그 회사만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 책에서 그 반찬 가게 스토리 그거 써주셨잖아요. 지금 이 말씀해 주신 거. 그러니까 그게 반찬 가게든 배터리든 이게 그 사업의 측면에서 본질은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똑같이 본 거죠. 사업에서 얻은 아이디어인데, 그래서 내가 옛날에 신사임당이 채널에 내가 첫 방송 출연한 데가 신사임당인데, 그게 언제냐면은 2000년 3월 코로나 거의 최저점에서 나가서 방송을 했거든요. 그때 마스크 가격이 품귀가 나가지고 한 개에 4,000원씩 있어요. 이렇게 사가지고 제가 4,000원에 사고 쓸 때였어. 근데 그 방송에서 나가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마스크 업체들 우후죽순으로 생길 거고, 이거 나중에 내 마스크 업체들 다 도산할 거다. 그런데 거기 딱 6개월 정도 후에 10월 달에 기사가 나왔어. 200여 개 이렇게 줄도산 얘기.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산업을 투자를 할 때도 이게 지금 당장에 필요하긴 하지만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이런 산업들은 금방 따라올 수 있고 이런 산업들은 리스크하다.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삼성 그 디램 쪽에서 그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치킨 게임 벌어질 때 엄청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쟁 끝나고 나서 네. 한 두세 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맞아요. SK 하이닉스랑 예, 마이크로. 예. 그런데 그런 게 좀 연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이제 그런 시대가 한번 겪어야 되는 거죠. 한번 겪어야 되는 거구나. 예, 겪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겪어서 이겨내면은 이제 이겨내면 대박이 나는 거고. 그렇죠. 이제 아마 그래도 이제 선점을 시장 점유율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유리하게 보고 있는 거죠. LG 엔솔이나 뭐 CATL이나 이런 데들이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이 세니까 유리하게 보고 있는 거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누가 성자 독식을 하겠죠. 성자 독식을 하겠죠. 그래도 이제 기술력이 물론 성자 독식을 하면 기술력도 계속 앞서 나갈 것이고, 왜냐면 계속 거기에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중간에 내가 봐서는 한번 가격 경쟁이나, 지금은 이제 가격 경쟁이 나는 개인적으로는 시작된다고 봐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익이나 마진 구조는 개선되기 어렵다고. 그럼 만약에 지금 이렇게 에너지 애널 솔루션에 막 관심이 많아서 예를 들어 막 150조 돌파하고 시가총액이 막 그렇게 갔을 경우에 네. 그게 지금 수준에서 좀 너무 고평가라고 볼 수가 한동안은 좀. 네, 그렇죠. 원래 저기 LG 화학 있을 때는 시총이 80조였잖아요. 그러네. 집권할 때 가지고 지금 150조 가버리면 이게, 그러네. 그렇죠. 아니면 이게 진짜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너무 참, 그래서. 그 물적 분할 이슈도 좀 어떻게 보세요? 정말 물적 분할, 이거 사실은 제가 봐서는 정부 당국이나 그렇게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좀 안 했어야 되는 거죠. 하려면은 진짜 자기 세서 뭐 기관 투자가들 아예에서 투자를 받든지 이런 걸 물적 분할 해가지고 하는 건 자기들은 주식은 변동 없으니까 상관없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자본시장에 자금도 확 빨아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공모하면서 뭐 또 새로운 이제 하는 걸 제가 봐서는 안 좋은 행위다. 안 좋은 행위인데, 이제는 이제 정부 당국에서 이런 것들 좀 아마 이번에 반면교사를 삼아서 막아야 되겠죠. 네. 이거 막아야 되고, 그것도 이제 기업들도 자제할 것 같아요. 자제할 것 같고,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는 이제 아마 예를 들면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자제를 해야 되고, 정부 정책도 좀, 특히, 왜냐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것들을, 대학교들 상장을 자꾸 시켜주면, 결국 자금을 다 빨아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민심이 돌아서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특히 보면은, 특히 시장이 좋을 때 대부분 또 상장을 많이 시켜주는데, 그 시장을 위해서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런 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물론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더 잘 되면 다행인데,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안타깝습니다. 제 같아 만약에 했으면은 허가를 안 해주고 물적 분할부터 다 막았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주주들의 양심이 맡겨야 되는 거죠. 그분들은 잃을 게 없으니까. 양심이 맡겨야 되는 거고. 뭐 지금도 예를 들면 현대 엔지니어링이랑 CJ 올리브영 이런 것도 성장하는 게 사실은 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주주들이 취득 재원을 마련해서 하는 거거든요. 취득 재원이라는 게 상속 정의에 엄청 신경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3세가 이제 그 회사를 인수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장을 시켜서 그 돈을 구주 매각으로 해가지고 팔아서 LG 엔솔에 대해서 현대 엔지니어링은 75%가 구주 매각이더라고요. 구주 매각을 해서 그걸로 뭐 사겠어요? 현대 모비스 지분 사는 거죠. 그렇구나. 현대 모비스 지분 사는 거고, 또 뭐 CJ 올리브영 같은 거 팔아가지고 결국은 뭐 사겠어요? CJ 사는 거예요. CJ 지분 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주주들, 그런 일반인들은 이게 지주회사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왜냐면 이게 다 뭐 더블 카운팅, 지지도 안 오잖아요. 안 오는 이유가 상속 정의를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상속 정의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남아있으니까 못 올라가. 회사는 싼데. 사실은 뭐 이 회사, 하면 대기업을 다 인수하는 거예요. 지주회사를 사면. 정말 싼 거예요. 근데 만약에 회사를 인수한다는 차원에서 들어가면 대주주는 땡큐고, 소액주주들은 별로 안 좋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올라가지 마. 차라리 이거 내가 팔아가지고 이거 살 때까지 기다려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막 대표적으로 그 삼성물산 같은 거 보면 그렇죠. 옛날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옛날에 그거 다 합병할 때까지는 자꾸 눌러나온 거죠. 삼성물산은 결국은 해가지고 사실은 삼성물산 주주들한테는 사실은 뭐 아니죠. 그걸 해서 에버랜드 다 합병하고 SDS 합병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결국 그걸로 지배 구조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이슈 중에 하나가 또 뭐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증권사에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날이 올까요? 저는 온다고 봅니다, 실제로. 아. 왜냐하면은 이런 이제 강한 ESG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강성무 펀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좀 많이 나오고 뭐 최근에 뭐 트러스트도 나오고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런 또 투자자들이 이제 제주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지배 구조를 개선하려고 많이 이제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정부 정책에서도 또 가만히 그래서 최근에 제가 생각에는 정부도 물론 이번에 대선이 끝나고 바뀌고 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그러면 지주회사들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주회사도 관심 가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